한글 문장 이해 및 한국어 대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자 부수 구성에 대한 개요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수는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그러니까 바디의 왼쪽에 부수가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라는 뜻을 가진 어자인데요. 그 옆에 보면 왼쪽으로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언자가 지금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언자가 부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언자가 현재 이 어자의 부수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방인데 이 방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검자거든요. 칼이란 뜻의 검이라는 의미예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줄이 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칼이라는 의미. 이거는 이런 도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도자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칼 도자로 쓸 때 이 도자는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 검은 칼날이 양쪽에 있습니다. 즉 이건 군사용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나타나는 것이 머리, 즉 위쪽에 있는 건데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꽃이란 뜻이거든요. 꽃이란 뜻의 화자인데 이게 초두밋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꽃을 나타내는 화자의 머리에 있는 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트 쪽에 있는 거, 발 쪽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생각하다라는 사자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마음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엄호하다 할 때 이게 엄자예요. 그러니까 둘러싸서 보호하는 걸 우리가 엄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넓다라는 뜻의 광자입니다. 이 광자인데 여기 보면은 윗변과 머리 부분 그리고 좌측변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물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게 좌측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은 좌측 또는 우측과 후트,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감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길이란 뜻의 도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받침 왼쪽에 있으니까 변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이 있어요. 몸통은 박스 바깥쪽 박스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이라는 뜻의 도자예요. 근데 이거는 바깥에 있는 이렇게 이걸 큰 입구라고 합니다. 큰 입구.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구자는 이렇게
조그맣게 써요. 근데 이거는 큰 입구자죠. 이렇게 해서 큰 입구자가 전체 글씨를 둘러싸고 있다 해서 몸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elf, 자기 자신이 부수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 중에서 자기 부수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여기 말씀 어자의 요 왼쪽에 있는 요게 지금 부수라겠죠. 요게 지금 언이라는 글씨예요. 요게 언. 그러니까 얘는 자기 스스로가 부자가 된다. 요 검자에도 오른쪽에 요 두 줄 수직으로 그은 것이 칼 도자하고 같은 거라겠죠. 그러니까 요 칼 도자가 자기 자신이 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생각살자 할 때 요 밑에 있는 마음 심자 요것도 자기 부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자, 마음을 나타내는 심자, 칼을 나타내는 도자, 말을 나타내는 언자, 이게 모두 다 자기 스스로가 부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알 수 없는 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거의 우리가 그 초, 중급 한자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시는 하지 않고 그냥 짚고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한자, 첫 번째 한자는 알자가 되겠습니다. 이 알은 만나다, 또 아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왕한테, 황제나 왕한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수가 말씀원 부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뭐를 말하다라니 가로다라고 옛날 말은 말하다를 가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가로 알자를 쓰고 그 다음에 좀 찍듯이 그 다음에 기역자 하듯이 하고 여기 삐침을 해주고요. 여기가 삐침으로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고 내려긋고 옆으로 이렇게 가고 이거 갈자죠. 이게 해서 알자가 되겠습니다. 목말을 갈자할 때 이 앞에 삼수변 물수가 있고 이 오른쪽 것이 있으면 갈증을 내다 할 때 그 갈자였었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변을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알자에다가 점 찍고 사람인 변 내려긋고 우측으로 수평으로 하면 알자가 된다. 아리다, 만나다 그런 의미의 알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항상 글씨 잘 쓰는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따라서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자가 되겠고요. 알자는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단어는 많이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련하다. 그 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 특히 왕한테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알자를 쓰는 일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아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을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아련소 또는 아련실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왕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 장소가 있어요. 그걸 아련소 또는 아련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라남도 광양에 그 보면 배알도 해수욕장이라고 할 때 요 알자가 이 아르다 할 때 요 알자
벨, 알, 요 알자를 씁니다. 그래서 배알도 해수욕장은 지금 현재는 해수욕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해수욕장으로는 이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수변 공원으로만 말은 이제 배알도 비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 그 워럴 파크 입장 형태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제주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주를 나타내는 제자인데요. 수평으로 긋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 그어서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전체를 관통하면서 삐쳐서 아래로 내려 긋는 이렇게 하면 이제 제주라는 뜻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평으로 긋고 수직으로 내려근 다음에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전체를 관통하면서 사선으로 내려걷는 요게 이제 제주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주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이 제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주꾼 그러면 요 꾼이라는 것이 순수 한국어죠. 그 제주를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꾼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주꾼 이런 식의 말을 이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의미는 나쁜 말이 아니죠. 의미는 나쁜 말이 아니지만 이 꾼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좀 낮춘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능은 이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재간이라고 하면 이 재능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주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때의 재능을 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간둥이라고 할 때는 이게 제주꾼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재간꾼이라는 말 여기도 제주둥이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요 둥이는 조금 그 사람을 나보다 그 어린 사람한테 귀엽다는 의미로 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간둥이 그러면은 꼭 나보다 어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귀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어른한테는 통상적으로 둥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재는 하늘이 낸 제주꾼이라는 의미예요. 영재는 이제 등급으로 보면 천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특히 영재는 어린 사람한테 주로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수재는 이제 물론 요 수재도 천재보다는 조금 급으로 볼 때는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재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발력이 좋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질문을 받았다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아주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량을 우리가 재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롱은 특히 아기들 유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기들이 그 자기 보호자나 또는 보호자에 준하는 그런 사람한테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나이에 비해서 좀 잘하는 듯한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걸 우리가 재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이 재롱이 유아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쓸 수 있어요. 이제 그때의 재롱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동기, 유아기를 지난 아동기의 재롱은 상대적으로 어, 자기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재롱이고, 유아는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우연히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재미있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참자를 보겠습니다. 이 참자는 참여하다라는 뜻의 글씨입니다. 내려 긋고 옆으로 그 다음에 점 요거를 세 개를 합니다. 똑같이 내려 긋고 옆으로 점 요거를 세 개를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삐쳐줍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길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참여하다라고 할 때 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자는 숫자로 돈을 나타낼 때 또는 아주 중요한 숫자로 나타낼 때 3, 세 개를 나타내는 3자를 이 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석삼자가 이런 식으로 쓴다겠죠. 이런 식으로 쓰질 않고 어떻게 이런 참자처럼 쓴다. 그러고 우리가 읽거나 해석은 3으로 세 개라는 의미로 읽는 거죠. 쓰기는 이렇게 쓰고 언제 돈을 나타내거나 중요한 숫자를 나타낼 때는 그렇게 쓴다 해서 이걸 우리가 갖춘 자로 석삼자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참자를. 그래서 참여하다는 의미의 참자하고 갖춘 자라는 입장에서 세 개를 나타내는 삼자 같은 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석하다. 이건 어떤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참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참여하다는 이 참석하다는 이제 초청을 받거나 또는 의무가 있을 때 들어가 앉는 것을 참석하다라고 하는 거고 참여하다는 어떤 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통상적으로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통 참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게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석해서 진행 상황을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떤 관리하는 측면 또는 심사한다든지 이런 입장에 주로 쓰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동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참하다는 근데 여기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격려한다, 동의를 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하다 요거는 참여하다하고 참가하다는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참가하다는 주로 경기와 같이 어떤 그 비딩이 일어나는 그러한 행사에 들어가는 것을 참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걸 레퍼런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할 때 그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의 문서를 참조하는 것을 참고 문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 그러면은 베테랑을 얘기하는 거죠.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그 도를 닦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그 도를 닦는 방법 중에서 앉아서 정자세로 앉아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자로 읽는 것을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요. 영수증에 보면 3만원 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정이 이런 정이 아니에요. 이런 정이 아니고 정확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규정된 대로라는 뜻이에요. 이 정이. 그래서 이게 fixed amount라는 뜻입니다. fixed amount 30,000 원이라고 이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3만원 정이라는 것이 이때 이렇게 금액을 나타내거나 중요한 숫자를 나타낼 때는 3자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이 참자로 쓴다. 참자로 쓰고 3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당 10개의 단어 그런데 오늘은 그 알자가 왕조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한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화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쓰는 단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세 단어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인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후진국에 속하는 것을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